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예금 잔액과 잉여금 누적액은 왜 차이가 날까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법인 대표님들을 대상으로 법인 관리에 관한 종합 코칭을 진행하다 보면 대표님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고 또 궁금해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회사 잉여금의 행방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회사의 예금 잔액과 잉여금은 왜 차이가 많이 나는지에 대해 그 원인을 규명해보고 잉여금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법인 코칭을 의뢰하시는 대표님들을 처음 뵙게 되면 가장 먼저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대표님들께서 오랜 기간 회사를 운영해 오셨음에도 본인 회사의 재무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손익 현황은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신데 반해서 재무 현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회사의 재무제표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으시기 때문일 겁니다. 이분들께서 저희를 찾아오시게 되는 경로는 대략 이렇습니다. 저희 영상을 오랫동안 시청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회사의 재무제표와 이익잉여금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회사 직원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요청을 해서 회사의 재무제표를 받아보게 되는데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재무상태표상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표시된 금액이 눈에 띄게 되는데 장부상 잉여금이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수준보다 더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시게 됩니다. 회사에는 실제 그만큼의 돈이 없는데 이 잉여금은 도대체 뭔지 아이러니한 상황을 마주한 채로 저희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장부상의 잉여금이 예금 잔액에 비해서 과도하게 많이 누적되어 있다고 느끼시는 대표님이 계신다면 일단 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야 합니다. 회사의 예금 잔액과 잉여금의 누적액에 괴리가 생기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항목들 중에 대표님의 회사가 가지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고 그 원인에 맞춰 잉여금 관리를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회사의 가용자금과 잉여금이 차이가 나는 원인 중에서 대표적인 5가지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회사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회사가 영업활동으로 번 돈을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즉 회사의 금융자산을 유형자산으로 대체해 놓은 경우에 해당을 합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잉여금 규모에 비해서 가용할 수 있는 자금에는 한계가 있어서 당장 잉여금을 개인화하는 데에는 다소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잉여금을 본격적으로 개인화하는 시점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한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부동산 가치 상승분까지 고려하면 궁극적인 잉여금의 누적액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회사의 잉여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플랜이 필요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고를 선매입해 놓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이 회사의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갔다면 이 케이스는 상품이나 원재료 등 재고 자산으로 대체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회사는 환율 변동이나 수급 문제 등 여러 이유로 재고를 미리 확보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 케이스에 해당한다면 일시적인 자금 부족 상황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케이스보다는 좀 더 빠르게 현금화가 가능하고 잉여금 엑스트를 위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서 좀 더 다양하고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다만 업종의 특성상 재고를 지속적으로 확보해놔야 한다면 회사의 자금 스케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잉여금 플랜을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과다 재고에 대한 이슈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과다 재고라 함은 실제 재고보다 장부상의 재고가 더 많이 계상되어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인데요. 은행 대출이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대출 상환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결손이 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말 재고 가액을 조정하여서 이익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는 잉여금이 누적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부상으로는 잉여금이 계속 쌓이고 그 결과 과다 재고와 과다 잉여금 누적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대표님의 회사가 이러한 케이스에 해당한다면 과다 재고와 과다 잉여금을 지속적으로 정리해 나가기 위한 플랜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회사의 이익 상황이 많이 개선되어 과다 재고를 지속적으로 정리해 나갈 수 있는 컨디션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가지급금 이슈를 들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원인 또한 매우 다양한데
실제로 대표님께서 회사 자금을 가지고 나간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회사의 장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예상치 못하게 가지급금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대표님의 회사에 이 가지급금 이슈가 존재한다면 우선적으로 가지급금이 발생한 원인을 찾아내실 수 있어야 하고요. 그 원인에 맞춰서 가지급금을 정리해 나가기 위한 플랜 설계가 필요합니다. 가지급금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회사의 가용자금과 잉여금의 괴리 또한 해결이 될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회사의 채권 관리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회사를 보면 이익 수준에 비해서 외상 매출금의 규모가 매우 크고 그러한 상황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의 전산 데이터를 분석하여 외상 매출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들여다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거래가 종료된 거래처로 달려있는 미수채권도 발견할 수가 있고요. 이미 회수가 완료된 거래처에 남아있는 미수채권 잔액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회수를 못해서 장기 미회수 채권으로 관리되고 있는 금액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러한 원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 채권 분석과 정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회사의 가용자금과 잉여금 간의 차이를 줄여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채권 잔액 중에서 회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채권과 높지 않지만 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해볼 수 있는 채권, 그리고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채권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요. 만약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채권이 있다면 세법상 대손 사유 에 해당하는지, 이를 위한 절차적 보완이 필요한지도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미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 있다라면 이를 장부에서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지도 담당 세무사와 함께 검토해 봐야 합니다. 과거 저희 모래세무 영상에서는 회사에 잉여금이 많이 누적되어 있는 것은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곤 했습니다. 이 말을 조금 수정하자면 잉여금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이 회사와 대표님께 무조건 좋지 않은 것만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만나뵙는 상당수의 법인 대표님들께서는 확실한 목적이나 목표 없이 잉여금을 방치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잉여금을 개인화하지 않고 회사에 쌓아놓는 것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상황이라면 회사의 잉여금을 유보해 놓는 것이 또한 충분히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각자가 추구하는 목표에 맞는 잉여금 플랜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회사의 가용자금과 잉여금의 변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크로스 체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한 목표나 계획 없이 잉여금을 방치해 놓으셨던 대표님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계기로 회사와 대표님, 더 나아가 대표님의 가족들에게 모두 이득이 될 수 있는 잉여금 플랜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